안녕하십니까. 개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띠 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는 정신적 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편관에 작용을 하면서 일종의 스트레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취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책임을 맡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것이죠. 자, 갑이라는 글자가 잘하는 걸 만나면서 정인의 기운이 작동을 합니다. 또한 10연성을 봤을 때 욕지라는 기운으로 이 갑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잘하는 기운이 왔을 때 임과 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것은 갑이라는 일간한테는 인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고, 병과 정, 또 무와 기라고 하는 기운은 상당히 약화가 되는데, 병과 정은 식상과 무기는 재성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기운이 약화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개띠가 잘하는 기운을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신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제살이라는 부분과 하나는 영마의 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실제로 그 개띠 갑일간한테 1년 동안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사실은 자기의 심리의 변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요. 심리의 변화는 어찌 보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내 심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애정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인성은 강해지고 식상과 재성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런 힘들은 약화되고, 또 돈의 흐름도 약화되다 보니까 내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는 많이 위축되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풀기보다는 받는 쪽에서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내가 많이 해준 건 없지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뭔가 상대한테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서운해지지요. 그래서 애정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 상대한테 별거 아닌 걸로 많이 서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상대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나한테 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이 자꾸 서운해지는 게 많고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만족치는 떨어지면 애정운의 전선에 약간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상황이 자금적 흐름이라든가 활동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닌 것 또한 전선에 다소 먹구름이 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는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좀 인지하시면,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랬구나, 상대한테 내가 서운해 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애정운은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같은 경우는 보통의 식상과 기운을 갖다가 재성으로 본다는 것은 보면 내 수입 같은 경우를 봅니다. 자, 내 수입이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돈의 흐름이, 수입은 안정됐는데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좀 불안정해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자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돈의 흐름이 불안정한 사람한테는, 투자를 한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자년 2020년은 개띠 갑일간한테는 돈의 흐름 쪽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올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셔서 자금 계획을 상당히 타이트하고 보수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커질 때 가계의 적자는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갑일간은 어떤 현금성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 쪽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 쪽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편관의 영향력들은 뭐냐면, 내가 뭔가 이제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난 그 일을 통해서 내 어떤 명함을 좀 정립하고 싶다. 또 내가 힘들더라도 난 참고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운 쪽엔 상당히 좋고요. 이미 취업을 하신 분이라면 진급 쪽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들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인의 힘입니다. 녹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취업에서 진급도 하고 취업도 하기 때문에 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투자되는 돈도 상당히 거나 아니면 반을 갖고 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들어가는 돈의 규모는 생각보다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진급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100% 진급 턱을 낸다고 하면서 베푸는 것들도 상당히 큰 돈이 나갈 수가 있는 요소가 합니다. 하지만 뭐 진급해서 한턱 내는 것들은 뭐 큰 기쁘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여러분 이 취업을 한 사람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나 자기 위해 지속적인 필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운은 상당히 좋은 편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의 운은, 시험의 합격이라는 것을 실력 플러스 운이라고 놨을 때 실력이 받쳐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실력이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운의 플러스 알파적인 도움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운에서는 편관과 정인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 실력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험운은 좋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겠죠. 운만 믿고 실력이 없는데 무조건 붙는다. 이거는 현대사에서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내가 노력을 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다는 실력을 갖췄던 분이라면 운의 보조를 받아서 시험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과 기업이나 단체라든가 를 상대로 하는 사람 또는 임대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을 상대로 뭔가 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것,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요거에 좀 미리 준비하시고 불황에 대비하는 심정으로 좀 더 자기 사업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출이 좀 높아지고 새로운 거래처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신다면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임대가 좀 안 나가서 고생했던 분들이라도 이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임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또는 내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손님이 없어 골치 아팠던 분들은 다소간에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제살과 역마살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마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동수입니다. 이런 경우엔 이사를 가는 것도 이동수고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동수고요. 오래된 문서의 문서의 변동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경자년 한 해는 아마 오래된 문서나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터전의 이동 또는 직장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살의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곳에서는 쉽게 그게 또다시 이동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동한 곳에서 오랫동안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상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로 발령 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발령 나서 한 해 동안 적어도 2021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야 될 상황으로 이 이동은 그러니까 한 번 이동해서 금방 몇 개월 만에 또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동을 하면 그곳에 최소한 1년 내지 2년 이상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개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